안녕하세요. 유튜브 활용반 브이로그 강사 박종언입니다.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브이로그 요령을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는 수업인데요. 그 세 번째 영상으로 영상을 찍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 요령부터 초상권, 저작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하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촬영 요령, 초상권, 저작권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더라도 몇 시간씩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도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만 뽑았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요령을 익혀야 하는 이유는 원본이 좋아야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집 기술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못 찍은 영상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상 규격과 초점 맞추기, 손떨림 보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 규격은 보유하신 기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권장드리는 것은 1920, 1080, 풀 HD, 줄여서 FHD라고 하는데 이 풀 HD 사이즈와 60프레임을 권장드립니다. 왜 이 설정값을 권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규격과 설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드에서 동영상에 들어가시고요. 왼쪽 하단이나 또는 우측 상단 이 모서리들을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설정창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이 설정창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 동영상 크기, 화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가 있죠? 저는 이 중에서 후면을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이 해상도, 화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풀 HD, FHD, 1920에 1080, 60프레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설정하는 과정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잘 보시면 여기 사과가 보이죠? 이 사과 이미지를 그대로 확대를 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화질로 촬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상을 저화질로 찍은 경우에는 작은 화면에서는 선명해 보이겠지만 확대했을 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애초에 좋은 화질로 찍어야 나중에 편집을 하고 큰 화면에서 보더라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4K 같은 초고화질도 있지만 용량이 무진장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많이 쓰이는 FHD를 쓰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지는 않죠? 보다시피 이 가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숲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진이나 영상도 좋지 않은 것이죠. 맞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선명하게 찍고자 하는 대상에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터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초점 거리가 달라집니다. 만약 포커스를 고정하고 싶으시다면 1초 정도 꾹 누르고 계시면 초점이 고정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흔들림입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한 자세와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으로 폰을 잡으시고요. 팔은 몸에 딱 붙여서 견착을 해줍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무릎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천천히 이동하시면은 이 흔들림이 많이 보완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흔들림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 설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손떨림 모양이 있습니다. 손떨림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은 손떨림 보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해제할 거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안타깝네요. 바로 할게요. 자, 일단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쪽과 이쪽, 양쪽에 모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바라보는 쪽, 앞에 있는 것이 전면 카메라, 그리고 이 반대쪽
뒤를 보는 것이 후면 카메라입니다. 보다시피 전면 카메라에 비해서 이 후면 카메라가 훨씬 커 보이죠? 이 외관상도 그렇지만 이 내부적인 구조로도 훨씬 뒤쪽에 있는 카메라가 큽니다. 때문에 화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간혹 양쪽 카메라의 성능이 동일하거나 전면 카메라가 더 좋은 경우가 정말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후면 카메라가 더 좋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이 후면 카메라를 보시면서 렌즈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마이크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이 아래쪽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통화할 때 이쪽에 입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부분에 마이크가 있거나 카메라 근처에 마이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마이크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버리시면은 마이크를 가려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기를 조금만 건드리셔도 소리가 엄청 큰 소음이 들어갑니다. 건드리지 않도록도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손기름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만지기 때문에 렌즈 쪽에도 손기름 또는 얼굴 기름이 묻어 있어서 기름 얼룩이 있는데요. 그 상태로 촬영하시면 당연히 잘 안 나오겠죠. 때문에 촬영하시기 전에 이렇게 옷으로 또는 천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화면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렌즈가 상한다고 좀 안 닦으려고 하시는데 이 겉에 있는 것은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유리이고요. 이 안쪽에 렌즈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촬영 요령은 여기까지 하고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 촬영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타인의 초상권인데요. 유독 카메라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상식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보자마자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예 찍지 않거나 찍더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 판결문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보행이나 대화 등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 그 행위를 비밀로 하겠다는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남들이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므로 그에 대한 엿들음 등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내용은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찍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 앞에 있는 마당에 나와 있는 타인을 찍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의 영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초상권을 따지면서 위협하는 사람에게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곳 또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촬영을 주의하는 것이 맞겠죠. 이어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도 지켜줘야 하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도 지켜줘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악 때문에 많이 걸리시는데 이 배경음악으로 쓰고자 하는 음원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음원이 있습니다. 이 음원만큼은 유튜브에서 아무리 사용하셔도 저작권 침해 안 걸리시거든요. 어떻게 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관리 창입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영어로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음원들이 나오는데요. 이 음원들 보시면 장르 또는 분위기 또는 길이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고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들어보시면 마음에 들었으면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음악만큼이나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글씨체, 폰트입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상업용이냐면은 유튜브 약관상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것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은 상업적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중 촬영 요령,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검색을 해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브이로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과제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실습을 따로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유튜브 활용반 브이로그 강사 박종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